어머, 이 크림 진짜 좋다. 마침 올리브영에서 1 더 쓰일 기획 세트 하네? 유튜버 누구도 인생템이라 그랬어. 하면서 화장품 매대 앞에서 홀린 듯 결제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니면 백화점 1층에서 매장 직원분의 화려한 설명에 귀가 솔깃해서 거금 10만 원, 20만 원짜리 수분 크림을 내 피부를 위한 투자라며 기분 좋게 들고 왔거나요. 매일 밤 샤워하고 나와서 소중한 내 피부에 듬뿍 바르면서 대기업 제품이니까 유명한 브랜드니까 당연히 좋겠지 하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썼던 그 보틀이 사실은 내 몸에 가장 치명적인 화학 물질 노출원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2026년 현재 전 세계 화장품 업계는 소송과 식약처 고발, 그리고 법원 기록으로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바디로션과 크림을 온몸에 발라대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유방암 위험성, 호르몬 교란, 조기 폐경 증상 가속화, 심지어 수십 년 단골 고객에게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혀놓고도 보습 과정의 일환이라고 발뺌하는 대기업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피부와 건강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브랜드들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믿고 썼던 브랜드, 패키지에 파릇파릇한 나뭇잎 그림을 그려놓고 자연주의를 외치던 브랜드, 혹은 예전에 피부과에서 슬쩍 언급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재구매해온 바로 그 익숙한 대기업 브랜드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화장품 선반 위에 놓인 보틀 중 무려 8개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단돈 10,000원대로 내 피부를 완벽하게 지켜줄 단 2개의 진짜 명품이 대체하게 되겠죠. 특히 영상 마지막 60초에는 올리브영이든 백화점이든 직구 사이트든 그 어떤 화장품을 고를 때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성분 구별 황금률 3가지를 공개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8가지 전수조사 리스트보다 마지막 3가지 규칙이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데 훨씬 더 가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폭로에 앞서서 우리가 매일 돈을 쓰는 이 화장품 산업의 거대한 경제 구조와 마케팅 트릭을 먼저 뼈 때리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대기업의 호구가 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화장품 시장은 정말 독특합니다. 화해 HW와 하의 앱의 성분 점수를 맹신하고 글로우픽 리뷰를 샅샅이 뒤지며 인플루언서들의 내돈내산인 척하는 광고에 속아 올리브영 세일 때 장바구니를 채우죠. 그런데 매장 매대나 상세 페이지를 보면 온통 이런 말뿐입니다. 천연 유래 성분 99%, 무첨가 처방, 피부과 임상 테스트 완료,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독자 개발 복합체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화학자들과 규제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은 사실상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알맹이 없는 마케팅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MFDS 기준에서도 이런 모호한 수식어들은 브랜드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장식품 쪼가리예요. 진짜 품질의 신호는 그런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패키지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전 성분 표기법, 그리고 유효 성분의 정확한 과학적 명칭과 구체적인 농도 퍼센트 표류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화장품 대기업들의 숨겨진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포뮬러 돌려막기죠. 글로벌 뷰티 공룡인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그리고 국내 유통을 장악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모기업들은 고가의 백화점 럭셔리 브랜드부터 올리브영에 깔리는 저가 로드숍 브랜드까지 수십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아세요? 똑같은 연구소에서 똑같은 베이스 원료와 나이아시나마이드,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같은 유효 성분을 가지고 거의 동일한 처방전을 짭니다. 그리고는 하나는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아 백화점에서 10만 원대에 팔고 다른 하나는 플라스틱 튜브에 담아 마트나 올리브영에서 만 원대에 팝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그 엄청난 가격 차이는 성분값이 아니라
백화점 입점 수수료와 탑스타 모델의 광고 모델료, 그리고 그럴싸한 브랜드 이미지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한정식집에서 나오는 시금치 나물과 동네 반찬 가게 시금치 나물이 사실은 똑같은 도매시장에서 떼어온 시금치에 소금 간만 살짝 다르게 한 것과 같습니다. 베테랑 뷰티 마니아든 이제 막 스킨케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초보자든 이것 하나만 명심하세요. 화장품은 전 성분 표기 맨 위 5가지 성분이 제품의 80% 이상을 결정합니다. 브랜드 이름표 떼고 계급장 떼고 오직 과학적인 성분과 데이터로만 이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믿었던 유명 브랜드들이 어떻게 우리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는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 민낯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화장품 선반을 털어볼 시간입니다. 올리브영 매대에서 혹은 백화점 1층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브랜드니까 하고 아무 의심 없이 장바구니에 넣었던 제품들이 어떻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아주 잔인하고 투명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화해 앱이나 글로우픽의 화려한 별점 뒤에 숨겨진 대기업들의 교묘한 성분 장난과 법적 꼼수들을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한국 H&B 스토어의 절대 강자인 올리브영에서 수년째 상위권을 차지하며 향기로운 바디로션의 대명사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 바디케어 브랜드 베스앤바디웍스, 바스앤바디웍스 시그니처 바디 로션입니다. 미국 전역에 1,900개가 넘는 매장을 두고 쇼핑몰마다 향기를 풍기던 이 브랜드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해외 직구 열풍을 타고 번지더니 급기야 국내 대형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달콤하고 이국적인 향기 때문에 20대부터 4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소리를 듣죠. 가격도 한 보틀에 16,000원에서 2,000원 선으로 듬뿍 바르면 한 달 정도 쓰니까 1회 사용당 고작 500원 꼴이라 부담 없이 쟁여두고 씁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향기의 이면을 환경운동그룹 EWG의 화장품 성분 데이터베이스인 스킨딥 킨딥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스앤바디웍스의 수많은 향기 라인 제품들은 독성 등급에서 중간 위험도 모더레이트 하자드를 넘어 공업용 신나나 산업용 용제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은 위험도 HIG 하자드 단계에 나란히 랭크되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에게는 절대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공업용 화학물질의 독성 등급과 매일 밤 샤워 후 내 목덜미와 쇄골에 바르는 로션의 독성 등급이 같은 칸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브랜드는 지난 2019년 미국에서 대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들이 향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디에틸 핵실 프탈레이트 DEHP라는 성분을 몰래 숨겨왔다는 의혹이었습니다. DEHP가 뭔지 아시나요? 고무 호스나 바닥재를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가소제 성분입니다.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어린이용 완구류나 고무 제품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물질이죠. 하지만 화장품의 법적 허점을 악용해 여러분이 어젯밤 온몸에 바른 보습 로션 안에는 슬그머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프탈레이트계 물질은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 즉 환경 호르몬입니다. 수많은 동료 심사, peer reviewed를 거친 의학 논문과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성분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40, 50대 여성들의 조기 폐경 및 갱년기 증상을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바디 로션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속 호르몬 체계를 뒤흔들고 안면 홍조와 가슴 두근거림을 예약 구매해 주었던 셈입니다. 그것도 공짜 사은품처럼 말이죠. 이 사건은 수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고 브랜드 측은 슬그머니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전체 바디케어 라인에서 파라벤과 설페이트계를 제외했다며
패키지 전면에 대대적인 리뉴얼 문구를 인쇄했습니다. 마치 반성문이라도 쓰듯 우리는 이제 순해요라고 외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절대 바꾸지 않은, 아니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대한 법적 루프홀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성분 표기법상 향료 fragrance 또는 parfum라는 단 한 단어 속에 수백 가지의 화학 합성 화합물을 합법적으로 감추고 뭉뚱그릴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모시아레이나 한국 식약처 법안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정부 기관에는 성분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었을지언정 여러분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향료 밑에 숨겨진 진짜 화학식들을 낱낱이 공개할 의무는 여전히 비껴가 있습니다. 이 포뮬러의 문제점은 본사 측의 해명보다 네이버 블로그나 화해 앱, 쿠팡 리뷰 창에서 훨씬 더 빠르게 터져 나옵니다. 바르고 나면 오후 내내 편두통이 가시질 않는다. 로션을 팔다리에 바른 지 4분도 안 되어서 피부가 찌릿찌릿하고 가렵다. 사놓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크림이 시큼하게 변하고 눈에 띄게 누렇게 변색됐다는 후기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통을 다 비우기도 전에 제형이 분리되거나 변색되는 로션은 화학 성분들이 스스로 이 배합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30초짜리 초간단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화장품 보트를 뒤집어서 전 성분표를 보세요. 괄호 안에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덜렁 향료 혹은 퍼퓸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다면 그 단어 자체가 거대한 함정문입니다. 브랜드가 그 향료 밑에 정확히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굳이 밝혀서 이로울 게 없는 유해 성분들을 숨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베스앤바디웍스의 수석 조향사들은 분명 엄청난 천재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대기업의 유통 시스템은 19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린 거대 비즈니스를 그저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화학 실험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화학 실험 이야기를 하자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한술 더 뜹니다. 무려 50년 동안이나 자사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 발암 물질인 성면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세계적인 대기업 바로 존슨앤드존슨, 존슨앤존슨 계열의 존슨즈 베이비 로션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터지자 대대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포뮬러를 바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자회사를 분사시켜 소송의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를 부렸죠. 엄마가 아기 목욕을 시키고 나서 정성스럽게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발라주는데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웁니다. 엄마는 아쿠, 내가 옷을 입히다가 어디 상처를 건드렸나? 기저귀 밴드를 너무 꽉 조였나 하고 자책하죠. 아뇨,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범인은 어머니의 손길이 아니라 그 손에 들린 핑크색 로션 보틀입니다. 존슨즈는 논란이 일자 베이비 라인에서 파라벤, 프탈레이트,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방출체 성분들을 전면 퇴출시켰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박수를 쳐줄 만하죠. 그런데 그들은 전 성분 맨 밑에 여전히 향료라는 단어 하나를 툭 던져놓고 모든 숙제를 끝냈다는 듯 입을 씻었습니다. 이 단 한 단어의 향료 뒤에는 영유아의 피부 장벽을 처참하게 부수는 수십 가지의 합성 화합물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 피부과 전문의들과 화장품 화학 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이 향료 성분들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제1호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기업은 대중의 비난을 받을 만한 굵직한 헤드라인 성분만 쏙 빼놓고 정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비밀 함정문은 그대로 열어둔 겁니다. 이로 인해 맘카페나 무신사 뷰티, 네이버 쇼핑 후기에는 한결같은 비명이 올라옵니다. 새로 바뀐 통은 냄새가 무슨 젖은 기저귀에 남자 스킨을 들이부은 것 같다. 바르자마자 아기 엉덩이랑 허벅지가 시뻘겋게 올라왔다는 엄마들의 분통이 터집니다. 심지어 어릴 때의 향수가 그리워 성인이 되어서도 30년째 이 제품만 고집해온
단골 고객조차 리뉴얼된 정체불명의 인공향에 경악하며 이건 도저히 누구에게도 기부할 수 없는 수준의 폐기물이라며 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제품은 단순히 브랜드 신뢰를 깨뜨리지만 이 핑크색 보틀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 세대의 피부 건강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의 행보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미국 볼티모어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과 그들의 소비자 부문 분사법인인 캠뷰, 펜뷰를 상대로 쉐리 크래프트라는 여성에게 무려 1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활석달, 성분의 베이비 파우더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의로 경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이 판결 뒤로 무려 6만 7천 건의 집단 소송이 줄을 지어 대기 중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배상금 지급 한도를 깎아보려고 법원에 3번이나 파산 신청을 내는 뻔뻔함을 보였지만 법원은 3번 모두 기각해버렸죠. 그러자 이 대기업이 어떤 잔머리를 굴렸는지 아십니까? 2023년 그들은 스스로의 몸집을 쪼개는 기괴한 외과 수술을 감행합니다. 캠뷰라는 새로운 상장회사를 만들어서 베이비 로션, 아기 샴푸, 피부과 추천 스티커가 붙은 알짜배기 소비자 브랜드들을 전부 그쪽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존슨앤드존슨 본사는 오직 성면 파우더 소송 전담반으로 남겨두었죠. 제품도 똑같고 올리브영이나 대형마트 매대 위 자리도 똑같은데 소송장에 적히는 회사 이름표만 바꾼 겁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영악하고 깔끔한 이혼 서류입니다. 양육권과 재산은 새엄마 캠뷰가 챙기고 전남편 존슨앤드존슨은 감옥 갈 준비나 하며 소송을 독박 쓰는 구조죠. 상황이 이런데도 바로 이 캠뷰라는 회사가 올리브영과 쿠팡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이 로션을 바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30년 단골 고객들이 향이 변했다며 반품을 때리고 있고 매대 뒤에서는 2조 원짜리 패소 판결을 받은 회사가 만든 제품을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브랜드에 무엇을 믿고 돈을 내야 합니까? 쿠팡 로켓 배송으로 한 통에 8,000원대, 한 번 바를 때마다 몇십 원꼴로 싸게 먹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30초 처방전을 드립니다. 진짜 영유아 피부에 필요한 성분은 딱 4가지면 충분합니다. 깨끗한 물, 정제수, 글리세린 같은 수분 흡수용 보습제, 식물성 오일,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안전한 보존제. 만약 여러분이 고른 베이비 로션 뒷면에 전 성분이 15개가 넘어가고 그 중간 어딘가에 향료가 뻔뻔하게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다면 그 보틀은 아기 피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대기업의 마케팅 마진을 위한 독약일 뿐입니다. 소아과 추천 마크나 대한아토피협회 인증 마크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브랜드의 돈을 받고 특정 성분의 서류만 검토할 뿐 완제품 보틀 전체의 안전성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바를 때마다 피부가 따가워 비명을 지르고 있고 대기업 캠뷰는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여러분의 화장품 선반 위 정체불명의 성분들을 투명하게 폭로해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올리브영 세일 때 더 이상 마케팅 사기에 놀아나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존슨즈 베이비 로션 바로 옆 매대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단골 손님이 있죠. 전 세계 어디서나 보습의 황제로 통하는 제품 바로 유니레버 언빌레버의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바슬린 인텐시브 케어 바디 로션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샤워실 선반 위에 놓인 노란색 바세린 로션과 여러분 남편이 자동차 정비소나 주차장 차고에서 쓰는 시커먼 엔진 오일은 같은 날 아침 같은 정유 공장의 똑같은 원유 추출 타워에서 불과 20피트 떨어진 채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비유나 과장이 아닙니다. 바세린 로션의 핵심 기초 성분인 페트롤라툼은 석유에서 가솔린, 디젤, 그리고 저가 양초에 쓰이는 파라핀 왁스를 증류하고
남은 찌꺼기 타르 성분을 긁어내어 만든 탄화수소 잔류물입니다. 자동차 정비공들이 손에 기름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바르는 공업용 구리스와 여러분이 어젯밤 촉촉해지라며 장단지와 발뒤꿈치에 듬뿍 바르고 잔 로션의 차이는 화학적 성질이 아닙니다. 오직 패키징 디자인과 마케팅의 차이일 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진작에 이 석유 찌꺼기의 위험성을 간파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는 화장품 성분에 페트롤라툼이 들어갈 경우 해당 배치가 완전하게 정제되어 발암물질 성분이 완벽히 제로, 0라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까다로운 정제 이력, 리파이닝 히스토리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슬프게도 그런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저급 페트롤라툼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AS라는 치명적인 불순물을 잔뜩 머금게 됩니다. 이 PHS는 환경부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명백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한국의 보건당국 역시 PHS가 오랜 기간 피부 접촉을 통해 흡수될 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식약처나 FDA는 페트롤라툼 자체를 피부 보호제로 승인해 주었을 뿐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1만 원짜리 노란색 바세린 통 속에 불순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직접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대기업의 성적표를 요구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마트는 유니레버라는 대기업에 우리 정제 잘해요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매대를 내어주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화해 앱에서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의 성분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인기가 많은 코코아 글로우나 향이 가미된 버전들은 성분 위험도가 중간에서 높은 위험도인 4, 7단계로 붉은 불이 켜집니다. 건조한 피부를 채워준다며 초콜릿 향을 첨가한 그 향료 시스템은 매력적인 옵션이 아니라 유니레버가 여러분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먹은 가장 위험한 화학적 유해 물질인 셈입니다. 이 로션의 소비자 리뷰는 아주 극단적인 두 부류로 나뉩니다. 성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격이 싸고 흡수가 빠르다며 칭찬하지만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옷깃에 찌든 화학적인 단내가 세탁을 해도 안 가신다. 샤워를 해도 피부에 텁텁한 파우더막이 남아 불쾌하다고 호소합니다. 심지어 한 여성 소비자는 7통째 이 제품을 쓰다가 마침내 눈을 뜨고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피부에 바를 때의 질감과 냄새가 초등학교 때 쓰던 50본드나 물풀을 온몸에 펴바르는 기분이다. 그런데도 가격이 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니까 1회 사용당 단돈 1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 계속 구매하는 겁니다. 대기업은 바로 이 타성과 길들여짐을 담보로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30초 처방전 들어갑니다. 바디로션 전 성분표를 뒤집어 봤을 때 맨 앞줄 5개 성분 안에 페트롤라툼, 미네랄 오일, 미너럴 오일 혹은 파라피눔 리퀴듬이 적혀 있다면 그건 그냥 석유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석유 성분 자체가 무조건 악마는 아닙니다. 밀폐 보습력은 최고니까요. 하지만 그 배치가 유럽 기준에 맞춰 초고도로 정제된 최고 등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패키지에 의약품 등급을 뜻하는 USP 등급 마크가 있거나 공인된 정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대기업의 화려한 미사여구 외에 성분 자체의 정제 증명서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유니레버라는 회사의 양심에 내 피부의 건강을 도박 걸고 있는 겁니다. 현명한 유럽인들은 절대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석유 잔류물 성분들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적어도 보틀 뒷면에 자기 정체를 석유계 성분이라고 솔직하게 시인이라도 하니까요. 하지만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정반대의 야비한 짓을 저지릅니다. 겉으로는 온통 초록색 나뭇잎과 자연주의, 친환경을 앞세우며 마케팅을 펼치지만 정작 법원 소송 기록을 열어보면 보틀의 20% 가까이가 독일 함부르크 외곽의 공업단지 철제 리액터에서 찍어낸 100% 합성 화학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바이어스도르프 베이ер스토프 그룹의 니베아에서 출시한 내추럴리 굿 바디 로션 라인입니다. 올리브영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란색 니베아 통 옆에 99% 자연 유래 성분 함유라는 거창한 문구와 함께 15,000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일반 니베아보다 40%나 비싸죠. 하지만 작년 법정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제품의 진짜 자연 성분 비율은 85% 고작이었습니다. 사라진 14%의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패키지 전면에 화려한 초록색 글씨가 여러분에게 철저히 숨겼고, 뒷면의 전 성분 표는 차마 부끄러워 대놓고 말하지 못한 거대한 합성 유화제 시스템입니다. 니베아는 이 100% 합성 화학 분자를 자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에 아주 교묘한 회계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ISO 16128이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계산법입니다. 이 ISO 16128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를 위한 안전 기준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마케팅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도록 업계 이익 단체들이 돈을 모아 만든 유료 열람용 꼼수 문서에 가깝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화학 공장에서 석유와 촉매제를 넣고 3번 이상 격렬하게 반응시켜 완전히 새로운 인공합성 분자를 만들어냈더라도 그 분자의 아주 먼 조상 중에 옥수수나 코코넛 뿌리가 단 1%라도 섞여 있었다면 패키지에 자연 유래 성분 99%라고 인쇄하고 초록색 나뭇잎을 박을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그 분자는 아주 머나먼 옛날에 옥수수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피부에 닿는 순간에는 대학교 화학과 박사 과정 연구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많은 화학 반응기를 거쳐 나온 지독한 합성 용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엔 이 초록색 나뭇잎 마크를 인쇄하는 비용이 0원입니다. 반면 이 사기적인 계산법의 진실을 담은 원문 설명서를 읽으려면 소비자가 400달러, 우리 돈으로 50여만 원을 결제해야 하죠. 대기업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 복잡한 수학 공식과 법적 허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장벽을 쳐두었습니다. 자, 이제 배신감을 뒤로하고 보트를 뒤집어서 전 성분표를 직접 눈으로 읽어봅시다. 화장품 성분은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적히게 되어 있죠. 니베아 내추럴리 굿 로션의 전 성분표에서 그 화려한 식물성 성분은 몇 번째 줄에 나올까요? 놀랍게도 9번째 칸이 되어서야 겨우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전면 매대에서 우리를 유혹했던 1등부터 8등까지의 진짜 메인 성분들은 무엇일까요? 순서대로 정제수, 미네랄 오일, 아이소 헥사데칸, 글리세린,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페트롤라툼, 그리고 PEG, 피지계 합성 계면활성제들입니다. 패키지 정중앙에 탐스럽게 그려져 있던 아보카도 오일은 사실 2가지 종류의 석유 부산물과 실험실에서 합성한 인공 용제들의 등살에 밀려 맨 뒷줄에서 겨우 고개만 내밀고 있는 까메오 신세인 겁니다. 진짜 코미디는 실사용 후기에서 벌어집니다. 이 값비싼 내추럴 라인은 여름철 습한 한국 기후에서 바르면 단돈 4,000원짜리 기존 파란색 니베아 캔보다 훨씬 더 끈적거리고 피부가 답답하다는 악평이 쏟아집니다. 인공적인 향은 지독하게 올드하고 평소 민감성 피부라 순한 줄 알고 돈을 더 얹어 산 소비자들은 얼굴과 등, 가슴에 좁쌀 여드름과 붉은 발진이 올라와 피부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내 피부 아끼겠다고 40%나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돌아온 건 피부 장벽의 파괴와 트러블뿐인 셈입니다. 여기서 30초 처방전입니다. 앞으로 화장품 패키지 앞면에 몇 퍼센트 내추럴, 몇 퍼센트 자연 유래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 숫자는 1초 만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식약처든 해외 유수의 규제 기관이든 화장품 마케팅에 쓰이는 천연이라는 단어에 대해 단 한 줄의 명확한 법적 정의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 숫자는 브랜드의 마케팅 부서가 주말에 회의실에 모여 앉아 이번엔 한 98%로 때릴까? 에이, 99%가 더 잘 팔려 하면서 임의로 인쇄해 넣은 가상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앞면에 아보카도 그림 보지 마시고
무조건 뒷면 전 성분표의 1등부터 5등 자리에 진짜 식물성 오일이나 유효 성분의 과학적 명칭이 박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다섯 번째 칸 안에 식물성 성분이 없다면 그 앞면의 초록색 디자인은 소비자의 지갑을 털기 위해 대기업이 차려입은 교묘한 도둑의 코스튬일 뿐입니다. 식약처가 법을 비껴가는 동안 니베아는 그 허점을 정확히 찔렀고 그 나뭇잎 그림값으로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웃돈을 청구했습니다. 니베아의 이 얄미운 그린, 워싱 투 그린, 워시징, 사기는 그래도 화학적으로 피부에 발랐을 때 즉사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극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이 보틀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려 40년 동안 화장품 보존제 시스템을 비웃으며 전 세계 제조 공장을 초토화해온 지독한 병원성 박테리아를 머금고 있다가 전량 리콜 처분을 받은 무시무시한 녀석이니까요. 바로 카오 그룹의 저겐스 울트라 힐링, 절겐스 울트라 힐링 바디 로션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미국 보건당국은 마트와 드러그스토어에서 불티나게 팔리던 저겐스 울트라 힐링 로션 내부에서 화장품 화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긴급 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박테리아의 학명은 플루라리박터 가고비의 플루라리박터 겔고비아이입니다. 이 녀석이 왜 화장품 업계의 사형 집행인으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세포벽에 일종의 분자 펌프를 달고 태어난 괴물이라 화장품 제조사들이 세균을 죽이려고 밀어넣는 파라벤이나 페녹시에탄올 같은 보존제 성분을 흡수하는 족족 세포 밖으로 다시 뱉어내 버립니다. 방부제를 들이부어도 끄떡없이 살아남아 증식하는 그야말로 보존제계의 슈퍼박테리아인 셈입니다. 이 세균이 인간의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도를 타고 올라가 심각한 요로 감염을 일으키고 혈관으로 침투하면 폐혈증을 유발합니다. 수술 상처가 있는 사람이 바르면 살점이 절대 아물지 않고 썩어 들어가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는 중환자실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서 10,000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에 이 저겐스 로션을 사서 온몸에 듬뿍 발랐던 수많은 어머니들과 만성 건선 환자들은 보습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혈액 감염 유발 세균을 피부에 대고 문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본사인 카오 그룹은 문제가 커지자 특정 용량의 보틀만 긴급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제조 번호, 로트 번호를 추가하며 리콜 범위를 넓혔죠.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대용량 펌프형 보틀은 리콜 대상에서 쏙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 대용량 라인은 과연 깨끗한 공정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본사는 규제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박테리아의 생존 전략입니다. 미생물학계에서는 이를 생존해 있으나 배양되지 않는 상태 ABNC라고 부릅니다. 이 세균들은 화장품 공장에서 전기 품질 검사를 할 때는 마치 죽은 것처럼 동면 상태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실험실 검사에서는 균 없음 깨끗함으로 통과 도장을 받죠. 그러고는 여러분의 따뜻하고 습한 욕실 선반으로 들어오는 순간 기분 좋게 깨어 가공할 속도로 개체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본사 실험실의 성적표는 완벽한 멸균 상태라고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정작 여러분의 욕실 안에서는 괴물 세균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겐스 로션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직구 후기에는 리뉴얼 됐다는데 냄새가 시큼한 화학약품 냄새로 바뀌었다. 수십 년간 쓰던 제품인데 이번 통을 바르고 나서 온몸에 원인 모를 붉은 반점이 돋아 피부과 찌라시를 전전하고 있다는 배신감 섞인 후기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본사는 대중에게 공장의 세척 및 위생 공정을 개선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정확히 공정의 어느 단계가 오염되었는지 보존제 배합이 실패한 건지 아니면 검사실 장비가 고장난 건지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의 세 기둥 중 하나는 여전히 고장난 채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30초 긴급 처방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화장품 선반에 저겐스 로션이 있고 보틀맨 아래 압착된 부분에 GU로 시작하는 제조 코드가 찍혀 있다면 그건 세균 번식 위험 기간에 생산된 시한폭탄입니다. 미련 없이 당장 싱크대에 부어버리세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전 성분표에 여전히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같은 올드한 파라벤계 방부제만 달랑 적혀 있는 드러그스토어 제품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이 박테리아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노후화된 무기들입니다. 앞으로 로션을 고르실 때는 차라리 소듐 벤조에이트와 포타슘 소르베이트의 조합 혹은 페녹시에탄올과 에틸헥실 글리세린이 짝을 이룬 보존제 시스템을 찾으세요. 화려하진 않지만 적어도 괴물 세균에게 내 혈관을 내주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현대화학의 방패막이들이니까요. 여러분이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했다며 맹신하는 다음 브랜드 역시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자연주의 오트밀 성분으로 민감성 피부를 치료한다며 백화점과 올리브영 매대를 장악한 존슨앤드존슨 계열의 아비노 아베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입니다. 이 브랜드는 허위 광고와 유해 물질 검출로 무려 4번이나 법정 소송을 당했고 4번 다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줬으면서도 뻔뻔하게 보틀 앞면에 초록색 나뭇잎 마크를 단 한 번도 떼지 않은 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아비노의 모기업은 자사자외선 차단제와 로션 라인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벤젠이 검출되면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맞았습니다. 백혈병을 유발하는 지독한 발암 물질이 우리가 매일 바르는 피부 케어 제품에 섞여 들어간 겁니다. 집단 소송 합의안이 법원을 오가는 동안 대기업은 피해 보상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며 법적 소송전을 이어갔죠. 발암 물질 노출은 즉시 일어났는데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수년째 법원 서류함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게 대기업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아비노가 선택한 탈출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리 소문 없는 성분 리뉴얼이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1버거스1 기획으로 만원대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 베이지색 아비노 보틀은 우리가 지난 20, 30년간 믿고 쓰며 정들었던 그 안전한 로션이 아닙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성분을 뒤엎어버린 후 화해 앱과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생 피부 트러블 한 번 없던 성인 여성들이 아비노 세 통으로 바꾸고 나서 접촉성 피부염 걸렸다. 로션에서 고무탄 냄새 같은 역한 화학취가 올라온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죠. 오죽하면 뷰티 커뮤니티 후기 맨 밑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아비노 리뉴얼 부작용 검색해보고 사세요 라는 단골들의 경고장이 붙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었던 국민 브랜드의 처참한 몰락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아비노의 고객센터는 이런 소비자들의 피눈물 섞인 후기 밑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복사해 붙여준 듯한 답변만 달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니 저희 고객상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무시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조 원짜리 성면 소송의 주역인 캔뷰가 바로 이 아비노의 새 주인입니다. 캔뷰는 설립되자마자 또다시 또 다른 발암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 회사가 만드는 로션 앞면에 붙은 피부과 의사 추천이라는 스티커는 과학적 보증서가 아니라 소송장 더미 위를 가리기 위해 급하게 얹어놓은 영혼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30초 처방전입니다. 보틀 앞면에 적힌 내추럴이라는 단어는 화장품 화학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마케팅 부서의 디자인 영역일 뿐입니다. 식약처는 이 단어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대기업의 자화찬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독립기관이 이 보트를 철저히 검증했느냐입니다. EWG 버리파이드, EWG 웨리파이드, 마크나 유기농 인증 마크처럼 본사 돈을 받지 않는 외부 기관의 깐깐한 감사 도장이 찍혀 있는지를 보세요. 그 도장이 없다면 아비노 보틀의 자연 유래 오트밀은
피부 치유 성분이 아니라 소비자를 낚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 해부해볼 브랜드는 의학적인 신신뢰감이라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다가와 우리에게 화학적 폭탄을 던지는 녀석입니다. 바로 독일 바이어스도르프 그룹의 약국 및 더모 코스메틱 대표 주자 유세린 유체린 인텐시브 리페어 바디 로션입니다. 한 여성 소비자가 겨울철 극심한 건조함과 각질을 해결하기 위해 올리브영 약국 화장품 코너에서 이 유세린 로션을 거금 2만 원대에 구매해 손등과 팔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손등이 불타는 것처럼 빨갛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흐르는 찬물에 팔을 씻어내야 했죠. 화해 앱이나 올리브영 리뷰창을 보면 이런 비극적인 후기들이 빼곡합니다. 바르자마자 화끈거려서 밤새 잠을 못 잤다. 민감성 피부용이라더니 얼굴 뒤집어지고 두드러기가 났다. 이 소비자들이 도대체 뭘 잘못 발랐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부드러운 보습 크림을 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유세린 보틀 속에 든 내용물의 진짜 정체는 강력한 화학적 각질 제거제 케미컬 엑스폴리안트였습니다. 유세린 인텐시브 리페어 보틀 앞면에는 거창하게 피부 장벽 리페어,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 MMF 함유, 피부과 의사 추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틀 뒷면의 작은 글씨를 보면 법적 의무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무서운 경고문이 적혀 있죠. 본 제품은 알파 하이드록시산 AHA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겉표면 각질을 강제로 녹여내며 바른 후 일주일 동안은 햇빛에 의한 화상 위험을 극도로 증가시킵니다. 대부분의 한국 소비자들은 이 경고문을 읽지 않고 그저 리페어 크림인 줄 알고 매일 밤 온몸에 바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강력한 화학 박피 필링제를 온몸에 도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토피가 있거나 면도기로 다리 제모를 했거나 낮에 가벼운 일광 화상을 입었거나 겨울철 추위로 피부 장벽이 찢어지고 미세한 상처가 난 상태라면 이 AHA 성분은 피부 장벽의 상처 틈새로 침투해 지독한 화학적 화상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면에서는 집중 회복이라고 속여 팔고 뒷면에서는 따가우면 사용을 중지하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상처 난 피부에 이 로션을 바르는 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입니다. 더 가관인 건 이 유세린 라인 중 일부 제품에 들어가는 보존제 성분입니다. 전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CG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이라는 성분이 적혀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그 핵심 원인 물질들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미 2017년에 이 두 성분이 심각한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대유행을 일으킨다는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부에 바르고 씻어내지 않는 리브온 화장품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일부 수입 드러그스토어 매대에는 이 시한폭탄 같은 성분을 그대로 담은 유세린 보틀이 유연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법으로 금지당해 구경도 못하는 독성 보틀을 한국의 소비자들은 약국 화장품이라는 대기업의 브랜드 후광에 속아 내 돈 주고 사서 매일 밤 온몸에 흡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보틀은 절대 여러분에게 유럽 금지 성분 함유라고 친절하게 적어두지 않습니다. 그저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라는 뻔뻔한 문구로 얼렁뚱땅 넘어가죠. 여기서 30초 처방전입니다. 약국 마크가 붙어있든 병원 전용 마크가 붙어있든 상관없습니다. 보틀 뒷면 전 성분에 AHA, 알파 하이드록시산, 락틱 애시드 혹은 글라이콜릭 애시드 투글리콜릭 애시드가 상위권에 적혀 있다면 그건 보습 크림이 아니라 피부 표면을 깎아내는 산성 필링제입니다. 각질이 두꺼운 지성 피부에 어쩌다 한 번 쓰는 건 유용할지 몰라도 피부 장벽이 무너진 민감성 건성 피부에는 독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품을 썼다면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올리브영에서 산 자외선 차단제 지수 SPF 30,
pH 이상의 차단제를 온몸에 떡칠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피부는 자외선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급격한 노화와 기미, 잡티 폭탄을 맞게 될 테니까요. 이제 마지막 8번째, 가장 세련되고 트렌디한 척하면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브랜드입니다. 올리브영 내추럴 뷰티 코너나 무신사 뷰티에서 비건 화장품,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외치며 급부상한 유니레버 계열의 러브 뷰티 앤 플래닛 라이브 뷰티 앤 플래닛 바디 로션입니다. 90% 자연 유래 성분과 재생 플라스틱 보틀을 사용해서 지구와 피부를 모두 구한다는 눈물겨운 스토리텔링으로 한 통에 18,000원대에 판매되는 감성 뷰티 제품입니다. 하지만 작년 봄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유니레버를 상대로 터진 소비자 집단 소송장에 따르면 이 90%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계산된 대기업의 회계학적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패키지에 대대적으로 박힌 친환경 나뭇잎 마크와 숫자를 보고 화학 합성 성분이 안 들어간 아주 순한 식물성 로션이구나 믿고 샀지만 실상은 앞서 말씀드린 니베아의 꼼수 표준인 ISO 16001-28 가이드라인을 악용한 지독한 셰일가스 기반의 합성 화학 물질의 집합체였습니다. 유니레버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똑똑한 소비자라면 앞면의 광고 문구만 믿을 게 아니라 뒷면의 화학 성분명을 스스로 구별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소비자의 무지를 탓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판사를 분노케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뒷면 전 성분표의 진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제수, 글리세린 다음으로 들어간 핵심 성분들은 스테아릭 애시드, 소이빈 오일, 글라이콜스 테아레이트, 그리고 인공향료와 트리에타노라민 TEA입니다. 트리에타노라민은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 화해 앱에서도 대표적인 기피 성분으로 지정된 합성 유화 보조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보고 반했던 그 귀한 시어버터와 샌다루드 오일은 어디 있을까요? 놀랍게도 전 성분표 맨 밑바닥인 15번째, 16번째 칸에 먼지처럼 미량 들어 있습니다. 친환경 나뭇잎과 감성적인 꽃그림은 보틀 앞면에 대문짝만하게 그려놓고 진짜 식물 성분은 현미경으로 찾아야 할 정도로 쥐꼬리만큼 쳐넣은 다음 나머지 공간은 싹 다 저가 합성 화학 물질로 채워 넣은 겁니다. 이 감성 껍데기에 속은 소비자들의 후기는 처참합니다. 순한 비건 로션이래서 샀는데 온몸에 닭살처럼 발진이 돋아 한 달 내내 가려움증에 시달렸다. 민감성 피부인데 바르자마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결국 피부과에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겨우 가라앉혔다는 리얼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대기업의 친환경 감성 마케팅에 속아 40%의 웃돈을 더 얹어주고 돌아온 대가가 결국 피부과 접수처 앞 대기석이었던 겁니다. 더욱 황당한 건 이들이 친환경 브랜드인 척 생색내기 위해 패키지 뒷면에 적어놓은 쿠마린, 리날룰, 리모넨, 시트로네롤 같은 성분들입니다. 유니레버는 이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자발적인 성분 투명성 공개라고 포장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전문 작가로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자발적 공개가 아니라 유럽연합 EU 법률상 화장품에 들어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유해 물질 26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어둔 것뿐입니다. 유럽 수출용 보틀과 국내 유통용 보틀을 같은 공장 라인에서 찍어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쇄된 법적 의무 표기 사항을 마치 자기들이 엄청나게 정직하고 착한 기업인 것처럼 리브랜딩해서 소비자를 기만한 거죠. 대기업들의 마케팅 잔머리는 이토록 치밀하고 영악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30초 처방전입니다. 앞으로 무신사 뷰티나 컬리 뷰티에서 감성적인 인스타 감성의 비건 브랜드가 몇 퍼센트 자연 유래라고 주주장창 외친다면 그 보틀 옆에 공인된 민간기관의 유기농 인증 마크나 안전성 인증시 함께 박혀 있는지 3초만 확인하세요. 회계사들이 계산기 두드려 만든 마케팅 퍼센트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증 마크가 없는 자연주의는
그저 지갑을 열게 만들기 위해 대기업이 정교하게 기획한 시각적 사기극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리브영과 백화점에서 국민 보습제, 피부과 추천템이라며 아무 의심 없이 사 제꼈던 8가지 거대 브랜드의 성분 민낯을 마주하니 어떠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시나요? 대기업들이 우리의 건강과 피부를 담보로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우리는 내 돈을 내고 그들의 유해 화학 물질 마루타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독한 유해 성분의 바다 속에서도 오직 과학적 데이터와 정직한 성분 공정으로 묵묵히 진짜 명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착한 브랜드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안심하고 정착하셔도 좋은 가격까지 너무나 착한 진짜 보습 명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